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최진봉 교수님. 문희경 씨입니다. 아하. 문희경 씨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문희경 씨 하면 배우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드라마나 연기를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분이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요. 강변가요제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강변가요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우리 진행하는 김 앵커도 강변가요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때 이선희 씨도 거기를 통해서 그렇죠. 데뷔를 하셨죠. 그다음에 이상은 씨도 거기를 통해서 아하. 감다디라고 또 그거 불러서 또 그렇죠. 히트를 엄청 내셨잖아요. 거기에 입상은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에. 그래서 원래는 거기 대상 받고 정말 많은 사람의 촉막 맞는 그런 가수였는데 어허. 앨범도 2장을 내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배우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로 더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수로서 이미지가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일도 하셨냐면 네. 2016년에 방송됐던 모 방송국의 랩 배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할미넴이라고 그래서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이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도 젊은 가수들을 다 꺾고 맹활약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야. 힙합 앨범도 그때 발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2020년에 보이스트롯에 참가를 하게 되신 거죠. 아하. 3라운드에서 어메라는 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통과를 하셨고 네. 4라운드도 아마 깜짝 놀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트롯에서요. 이 매 라운드마다 이 문희경 씨가 팔색조의 매력을 보였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 넌 이미 늦었어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돌리도 돌려 빨리 돌려. 돌려주세요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돌려줘 서지호 씨의 돌리도 마지막에 이 표준어로 얘기했죠. 돌려줘. 네.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근데 보면 문희경 씨 가창력만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지만 화려한 지금 무대 패션도 지금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트로트 가수에게 무대 의상은 전쟁터에 나가는 저는 총과 같다라고 늘 비유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노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무기인 거죠. 사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전문 트로트 가수, 정말 레전드인 김연자 씨가 봤을 때도 너무 예뻤었던 이 옷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의상 어디서 샀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굉장히 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희경 씨가 내가 사비를 들여서 맞췄다. 나중에 이야. 끝나고 나서 이 옷을 어디서 맞췄는지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김연자 씨가 의상이 너무 멋있다라고. 그리고 이 돌리도라는 이 노래와 맞춰서 이 의상이 흔들리는 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퍼펙트했다라는 극찬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비로 저렇게 이 라운드에 제작진에서 뭔가 협찬해 줄 줄 알았는데 사비로 저거 샀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저 백업 댄서분들과 많은 호흡도 맞춘 것 같은데 연습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엄청난 연습을 해왔는데 이 문희경 씨가 홍경민 씨의 지목에 4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결과는 홍경민 씨가 928점, 문희경 씨가 907점으로 야. 홍경민 씨가 준결승에 진출하고 문희경 씨는 석패하고 맙니다. 아하. 이 결과에 대해서 문희경 씨가 담담하게 이 나이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살아있음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홍경민 씨가 900점을 넘기셨는데 반드시 와일드카드로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겠다고 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준결승 문턱에서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김은미 팀장님, 문희경 씨가 강변 가요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로트에 지금 이색 도전했어요. 그렇습니다. 문희경 씨가 그 한 인터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노래 장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트로트라는 말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진정성과 한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성과 한이 있어야만 트로트를 잘 부른대요. 네. 근데 노래를 잘 부른 거는 아마 아버지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버지가
귀신 잡는 해병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하. 예,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최준봉 교수님과 같네요. 해병대. 아, 네. 해병, 제 아들도 해병입니다. 아, 네.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렁찬데 그분이 8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대요. 세상에. 근데 어떻든 저 문희경 씨는 저도 잘 알거든요. 문희경 씨는 잘 몰라도 어쨌든 저분이 그 TV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중견 배우로서 열심히 하는데 좀 개성이 톡톡하고 감으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런데 노래까지 잘하니까 매우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앞서 보세요. 이 문희경 씨가 못하는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강변가요로 데뷔해서 힙합도 하고 지금 트로트도 하고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장르도 선보였다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제 귀엔 그냥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뭐 제게도 크게 다르게 들리진 않는데요. 노래를 정말 샹송을 너무 잘 부르는구나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MBN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우아한 가.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예, 생일 잔치를 남편과 하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흥에 겨워서 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입니다. 아하. 원래 이 장면에서 부르기로 했던 노래는요. 샹송이 아니라 그 오페라의 유령의 한 곡이 원래는 이제 대본에 쓰여져 있었는데 네. 문희경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 샹송을 부르겠다. 근데 문희경 씨의 전공이 또 불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와인을 즐겨 마시기도 하고 샹송을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이 장면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요. 네. 본인이 이렇게 공을 들인 이 장면이 소위 대박이 나서 내가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안 좋은 이 반응이 나오면 어쨌지? 이런 걱정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어떤 열정이요. 또 우아한가의 또 시청률을 견인했던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문희경 씨만큼이나 열정이 넘치는 분이 또 있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보이그룹 출신 선율이라는 멤버인데요. 2015년에 데뷔한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멤버인데 현직 아이돌 출신으로 트로트 무대 장르, 이 장르에 도전을 해서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4라운드에서 개그맨 선원수 씨를 지목해서 준결승에 올라가기 위한 아주 필승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하. 여러분, 선율 씨 별명이요. 여심 폭격기랍니다. 와, 어떤 무대를 펼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가성하면 저도 한가성합니다. 최재명 교수님. 최재명 교수님. 이 홍진영 씨 노래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산다는 건의 가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다.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다 좋은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네. 누구를 두고 한 거냐면 부모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요. 이 선율 씨가 사실은 고향이 어디냐면 완도예요. 완도. 세상에. 완도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려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선율 씨가 가수가 너무 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그 무너진 비닐하우스에 철근 있잖아요. 네. 철근 지지대를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그게 비닐하우스 무너졌나 봐요. 그 철근을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 가져와서 차비하라고 손에 쥐어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선율 씨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가수하고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의 비닐하우스에 철근까지 꺼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차비를 손에 쥐어줬으니 선율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너무 야 차비 주면서 꼭 노래를 해야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묻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밀어줄 수 없고 너무너무 아프다 가슴이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많이 풀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유. 정말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그래도 좋은 거다. 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난다. 위로받은 노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은요 그 사연을 접하지 않으면요 겉만 봐서는 몰라요. 선율 씨 진짜 겉만 봐서는 귀공자처럼 자란 것 같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어렵게 털어놓은 고백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막 그렇게 유복한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 아빠랑 무너진 하우스 철근 뜯어서 이제 고물상에 팔아서 겨우겨우 차비 마련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노래를 해야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딴에는 정말 가슴 아픈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서도 그야말로 링거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아무래도 보이스트롯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컨디션 난조, 굉장히 좀 긴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무대에 섰는데 이 평상시에는 고음이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게 이 선율 씨의 특 장점인데 이날은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김연자 씨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평소에 이 고음에 비하면 좀 약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링거 투혼도 불사했던 선율 씨. 사실 국보급 미성과 고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무대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쭉 떠나가 그 사람 이름을 자욱이었어요.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떠가도 깜빡깜빡 생각이 난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냥 미성에만 그칠 줄 알았는데 노래에 힘이 있네요, 목소리에. 그렇습니다. 선율 씨가 지난 3라운드에서 자신의 고음을 잘 살릴 수 있는 박상철 씨의 자오가를 선곡하는데 이 노래로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미성을 뽐내는데 원곡보다 3키 높은 고음을 폭발시킵니다. 야하. 보는 이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결국 이 노래로 당시 하영곤 씨를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었죠. 이야. 근데 사실 김은배 팀장님,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링거톤 할 정도로 염증까지도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에 염증이 있어서 이제 컨디션 난조가 왔던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노래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나 정말 굽고 아하. 미성이네요. 뭐 네. 잘못 들으면 여성 목소리로 들을 정도인데 힘도 넘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손원수 씨를 꺾고 네. 4라운드를 패스를 했습니다. 아하. 진출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글썽이었는데 뭐라고 네. 했냐면 건수영 목까지 멋지게 준비하겠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도 배려를 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네. 저 목소리라고 하면은 아마 결승까지도 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선율 씨한테 패했던 손원수 씨도요. 정말 후회 없는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여자를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알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최정화 기자님, 손원수 씨가 흥면에서는 기존 트로트 가수 못지 않네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손원수 씨가 데뷔 20년 차예요. 그래요? 네, 지난 2000년도에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허무 개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허무 개그라는 이 개그로 그 해를 정말 장악을 한 그런 개그맨으로 정말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하. 맞습니다. 연예대상, 신인상 그리고 백상 예술대상 인기상을 휩쓸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사실 이분이 또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개그 말고도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전에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뭐 다른 이름들로 가수로 앨범도 많이 냈었고요. 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자까지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분인데 이번에는 트로트까지 도전을 한 거죠. 사실 그 신곡 정기 뱀장어라는 노래로 트로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덩이 춤이 압권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을 것 같은데 끼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예. 손원수 씨 정말 얼굴만 보면 글쎄요, 지금도 유쾌하게 사는 것 같은데 늘 유쾌할 것 같은 손원수 씨도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아픔이 있었고요.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꾸고 싶지 않은 꿈, 목록이 있을 텐데 그중에 첫 번째 목록이 뭔지 압니까? 군대 재입대입니다. 만약에 김영커가 군대 갔다 오셨는데 아하. 또 재입대 지금 하라 그러면 no. 생각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손원수 씨가 2번 입대했어요. 아하. 물론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다.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병역 비리로 과거 재입대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본인한테는 도리어 좋은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병역 비리 문제로 재입대를 했지만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게 됐고 화장실에 둘째 날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반성하고 제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귀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2번 군대 갔지만 네. 그게 본인한테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었다고 그랬고 네. 최정화 기자 설명하신 것처럼 이분이 끼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네. 영화 제작도 했죠. 그다음에 뭐 가수, 영상 콘텐츠 제작도 했죠. 그러면서 뭐 다 성공했겠습니까? 네. 실패한 게 너무 많아서 아이고. 억대의 빚을 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끌어쓰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하고 또 트로트 가수의 꿈도 꾸면서 노래도 발표하고 2019년도에 그리고 또다시 보이스트롯에 도전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시력을 잘 발휘해서 다시 새로운 개그 콘텐츠, 개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획자로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한테 다가오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